라인은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멀티라인입니다. 이건 다중선이라고 해요. 왜 이 명령어가 만들어졌냐면 벽체를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보통 이런 벽들은 중심선과 이쪽 벽, 그 다음에 저쪽 강의실 벽, 그래서 선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요. 이 바깥쪽에 있는 제 등 뒤에 있는 이 벽은 이렇게 중심선에 바깥쪽 벽, 안쪽 벽, 그리고 이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이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옵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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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셋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 필렛으로 다 짜맞춰야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근데 멀티라인으로 그려버리면 이게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자, 보실까요? 자, 멀티라인을 쓰려면 순서대로 갑니다. 멀티라인 스타일, 다중선 정의하기, 멀티라인 그리기, 멀티라인 편집하기 이렇게 됩니다. 유형 설정하기, 그 다음에 다중선 그리기, 그 다음에 다중선 수정하기 이렇게 됩니다. 멀티라인은 이렇게 3개의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라인 스타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멀티라인은 여기 명령어가 없을 거예요. 여기 명령어가 없을 거예요. 멀티라인은. 네, 멀티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명령어 입력하셔야 됩니다. 멀티라인 스타일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중선 유형 명령어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new 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다중선을 넣을 수 있고요. modify를 통해서 기존에 그려진 다중선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new부터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start with, 기존에 있는 다중선에서부터 복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중선 수정을 합니다. 자, 제가 쓸 거는 W200을 쓸 겁니다. 즉 W는 벽이란 뜻이고 200은 200mm짜리 벽이란 뜻이에요. 자, continue.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살펴보시면 디스크립션입니다. 이 W200이라고 하는 주석이 됩니다. W200이 도대체 뭐 하는 선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석입니다. 벽 200mm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주석을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냥 벽보다는 내벽이라고 해볼까요? 안쪽에서 사용하는 내측벽 200mm.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대화 상자를 이렇게 3조각을 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항목은 잊어버리세요.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 엘리먼트 항목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엘리먼트가 요소죠. 즉 선의 요소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심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되는 선, 마이너스 되는 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0이 되는 선이 있어요. 원점이 있는 거죠. 이 원점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선,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선. 이 간격을 의미합니다. 간격을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선택한 정보가 고스란히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자, 선의 간격 100mm. 네, 칼라 라인 타입 그대로 냅둘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0mm. 나머지 그대로 냅둘 겁니다. 딱 여기까지 할 거예요. 원점 안 해도 돼요. 어딘지 모르지만 원점에서부터 플러스 100mm, 마이너스 100mm. 그럼 총 200mm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봅니다. OK 버튼 누르면 되겠네요. OK.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여기에요.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에서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지금 현재 설정 값입니다. 얘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세커런트로. 세커런트로 해서 설정을 바꾸면 이렇게 W2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여기까지예요. 자, OK. 그 다음에는 멀티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멀티라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M라인.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커런트 세팅. 자, 현재 설정 값이 이렇게 떠요. 저스티피케이션은 탑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위쪽 여기 선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중간점 여기를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제일 아래점 여기를 끌고 갈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탑, 제로, 바텀이라고 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자리를 맞춘다, 위치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지금 스케일이 20으로 나오네요. 즉 20배 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값을 1대1로 넣었는데 값이 20배가 커진대요.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축척이 20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옵션에 스케일을 1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선이 동시에 두 개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이 선 위쪽에 커서가 선 두 개가 있으면 맨 위쪽에 위치되어 있죠. 이게 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을 탑으로 만들어 놔서 그래요. 자, 저스티피케이션을 눌러보면 탑, 제로, 바텀이 있습니다. 제로로 넣으면 이렇게 중간으로 끌려갑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바텀, 그러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나오는 평면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평면도를 그려요. 설계를 할 때 이 정도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확대를 해보죠. 제가 최대한 대로 이렇게 확대해 봤습니다. 그러면 벽체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안쪽 벽, 요게 이제 일반적인 벽입니다. 벽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중심선이 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벽 안쪽은
벽돌로 만듭니다. 이런 벽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뭐 이런 벽,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보면 안방하고 거실하고 나누는 이 벽 있죠. 이 벽은 벽돌을 쌓아서 만듭니다. 벽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요. 이게 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벽. 자, 여기 있는 요 벽은 어떤가요? 뭔가 중간에 공간이 있죠. 저거 단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가 만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실외에서 뜨거운 공기나 혹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단열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벽은 어떤가요? 안쪽에 있는 벽이니까, 실내에 있는 벽이니까 굳이 단열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떤가요? 바깥쪽과 만나고 있는 벽이니까 단열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벽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빌라 건축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새끼손가락만한 철근을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거푸집 씌워 가지고 시멘트 붓는 거 보셨죠? 그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철사 모양의 근육, 콘크리트, 즉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섞은 거, 이걸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걸 들이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튼튼해져 가지고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중, 즉 벽의 무게를 버티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깥쪽 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 안쪽 벽은 시멘트 벽돌로. 이해되시나요? 네, 시멘트 벽돌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 있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은 철골 콘크리트입니다. 철골.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H자 빔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생긴 빔. 이렇게 생긴 H자 빔 있죠. 이 H빔을 박아가지고 뼈대를 세우고 똑같이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근육으로 만든 게 더 잘 버틸까요? 아니면 뼈로 만든 게 더 잘 버틸까요? 삐까삐까 하겠죠? 철골로 만든 게 더 튼튼합니다. 더 잘 버텨요. 그래서 이런 이런 빌딩 있죠. 빌딩은 다 그래서 철골로 짓습니다. 철골이에요. 여기와 저 끝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볼을 세우고, 그럼 나머지는 누가 버텨요? 철골이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간을 탁 터서 쓸 수 있는 거죠. 철근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하중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중간에 이런 벽이 없으면 이렇게 축 처진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철근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벽이 없어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볼을 세워 놓습니다. 볼을. 이해되시나요? 네.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기둥을 세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걸 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건물의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무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렇게 무게 방향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 이걸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횡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어요. 횡방향으로 놓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힘을 받으면 중간이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쳐진단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쳐진단 말이죠. 얘를 보라고 합니다. 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4대강을 보면 우리가 보를 세워 놓는다 그러죠. 그죠? 공주보, 세종보, 보라고 하죠. 왜 보라고 하죠? 댐이라고 안 하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근데 이 흘러가는 힘에 수직이 되게끔 댐을 세워놨죠.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힘이 이렇게 들어가요. 힘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기둥이에요. 근데 힘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힘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보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이렇게 천정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으면 이건 기둥이 아니고 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것도 보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철골 콘크리트는 기둥과 보를 세워서 하중, 힘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가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벽은 가벽인 겁니다. 사무실은 어때요? 사무실은 입주하는 순간 내가 칸을 막아서 쓰기도 하고 혹은 칸을 터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을 넓게 써야죠? 네, 철골로 짓습니다. 근데 일반 집은 어때요? 애초에 칸막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벽이 들어가잖아요, 애초에. 그럼 이 벽 자체가 천정에서 내려오는 힘을 버티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쓰는 그 집에 있는 이 벽 자체가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벽이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벽이 가벽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이건 잠깐 끄고. 보통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안방이라든지 이런 중요 부위는 벽돌을 쌓아서 기둥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위들은 가벽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살던 집 같은 경우도 주요 부위는 전부 다 시멘트 벽돌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 있는 방, 끝쪽에 아이들 방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방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요. 이 칸막이만 가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요. 저희 아이들 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 욕실이 이렇게 있고 통로가 있고 아이들 방이 이렇게 있고 현관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멘트 벽돌로 막아요. 여기도 시멘트 벽돌이에요. 여기도 시멘트 벽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칸막이 있죠. 저 칸막이면 가벽인 거예요. 그래야 윗세대에서 내려오는 힘을 버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도면을 보고 확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따져주는 겁니다. 저렇게 가벽으로 돼 있으면 여기는 확장해요. 근데 가벽이 아니고 시멘트 벽돌이에요. 그럼 확장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확장 못해요. 그 확장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벽의 두께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벽 두께를 봅시다. 여기 있네요. 39번 게시물을 보면 벽의 크기와 단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새까만 그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요 그림.
얘가 이제 벽돌입니다. 아까 제가 내벽은 벽돌로 만듭니다. 벽돌을 세워서 만듭니다라고 했죠. 네, 이렇게 벽돌을 세웁니다. 벽돌의 한 장 크기는 190에 90에 57mm입니다. 190에 90에 57m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벽돌 한 장의 크기고, 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190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놓은 것,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0B 쌓기라고 합니다. 1.0B 쌓기 혹은 1B 쌓기, 1B 쌓기 혹은 1.0B 쌓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B가 벽돌이란 뜻이겠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어떨까요? 90mm잖아요. 그죠? 절반씩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0.5B 쌓기라고 합니다. 0.5B 쌓기. 그럼 얘는 어떨까요? 벽돌 한 장에 벽돌 반 장이 더 붙었죠. 그래서 1.5B 쌓기라고 합니다. 그럼 벽돌 두 장이 붙으면 어떻게 부를까요? 2.0B 쌓기라고 합니다. 단순하죠? 자, 다시 볼까요? 190에 90에 57인데 여기 높이가 60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mm잖아요. 그냥 뭉개고 들어간 겁니다. 그냥 뭉갠 거예요. 보시면 줄눈이 10mm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줄눈이 10m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mm 정도는 그냥 뭉개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190에 90에 60이라고도 불러요. 정확한 수치는 57mm가 맞습니다. 190에 90에 57mm인데 이 줄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00에 100에 70 10mm씩 더 붙여가지고 200에 100에 70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순수하게 벽돌 크기로만 190에 90에 57 혹은 60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실까요? 자, 얘는 어떤가요? 0.5B, 0.5B 그 중간에 뭔가 있죠? 이게 단열재예요. 그러면 0.5B, 0.5B죠. 그 1B죠. 네, 1B 공간벽 쌓기라고 합니다. 중간에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공간벽.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건 1.5B 공간벽이 될 것이고, 얘는 2.0B 공간벽이 되겠군요. 이렇게 벽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B 쌓기를 원칙으로 많이 해요. 벽돌은 혹은 이 외벽이라고 하죠. 이 외벽은 1B 쌓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1B 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 120mm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단열재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으로 치장벽돌 0.5B 쌓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이렇게 해요.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실무에서는 벽의 두께는 똑같이 1.0B로 다 갑니다. 1.0B로 가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단열재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열재가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120mm 단열재를 썼잖아요. 근데 두께가 얇으면서 저 120mm 단열재의 보온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께가 50mm인데 단열 효과가 더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벽 두께가 더 얇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단열재를 바꿔요. 그러면 벽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벽재가 보이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벽돌을 싸서 막는 게 아니고 그 시멘트를 이렇게 싹 발라요. 그리고 이제 뿜칠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그 아파트 벽 이렇게 쭉 떨어진 거 보셨죠? 안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아파트 이렇게 벽이 이렇게 쭉 떨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단열재 앞쪽에 붙어 있던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대리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열재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리석을 붙여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마감 벽돌이 0.5비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열재부터 마감 벽돌까지는 실무에서는 다 달라져요.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따라서 단열재 두께도 달라지고 그 앞쪽에 뭘 할 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도 또 두께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수업이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전부 다 벽돌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께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mm, 200mm, 120mm, 1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가 200mm, 여긴 단열재니까 120mm, 여기 마감이죠. 마감 벽돌 100mm. 그러면 이 벽돌의 이 벽의 전체 두께는 얼마가 될까요? 420mm가 되겠죠. 얘는 벽의 두께가 200mm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냅두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 어디 있어요? 요 벽과 여기 벽 중간에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420mm짜리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멀티라인 스타일. 자, new W 420 continue. 자, 외벽 420mm. 자, 더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까지 100mm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가 120이잖아요. 그러면 100에다가 120을 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mm 벽돌이 여기 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00mm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0이 됩니다. 이렇게. 자, 선택하고 220, 다시 추가하기, 선택하고 320.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서 320까지 총 420mm짜리 벽돌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OK. 자, 그 다음에 역시 그냥 OK. 자, 도면을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중심선들을 먼저 쭉 그려 나갑니다. 제가 먼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레이어 먼저. 레이어, 중심선, 빨간색이고요. 선 종류는 센터고요. X라인 0도, 90도. 얘네들이 전부 중심선이죠. 자, 아래서부터, 왼쪽 아래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 왼쪽 위로, 그 다음 위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옵셋 4200,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다시 옵셋 4500. 자, 트림으로 아래쪽을 싹 지우면 아래쪽은 끝납니다.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1200. 여기가 이제 전부 바둑판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안 되겠다. 오른쪽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왜 오른쪽부터냐면, 여기 요만큼 공간이 있네요. 여기 치수가 빠졌네요. 근데 오른쪽은 치수가 다 꽉 차 있고, 왼쪽에는 여기 왼쪽 하단에 요만큼의 치수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올립니다. 옵셋 4300, 다시 옵셋 2400, 다시 옵셋 30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큰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일단 넘어가죠. 그 다음, 자, 트림으로 지우죠. 그 다음,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1300. 자,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욕실의 크기는 없네요. 아쉽게도 욕실의 크기는 없어요. 그러니 욕실의 크기는 적당히 하자고요. 그 다음 옵셋 3300. 자, 여기네요. 조금 오차가 있긴 있네요. 디스턴스 4500, 1300, 3300.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옵셋 4000. 자, 그리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그때그때 삭제. 그 다음 옵셋 3600. 자, 이렇게 생겼네요.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2400인 거 똑같으니까 여기는 상관없고요. 자, 여기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2100, 옵셋 2100. 자, 트림으로 지우고, 그 다음 옵셋 1200. 자, 이렇게 내려왔네요. 자, 현관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트림, 여기 와서 이렇게 가니까, 자, 자, 이렇게 되네요. 모양이. 여기가 지워지면 안 되는군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지금 여기가 있는데, 라인 중간점에서 내려갔죠. 이렇게.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선 정리하다 보니까 다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멀티라인 스타일 혹은 멀티라인에서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스타일 W200으로 되어 있죠. 여기 스타일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들어가면 여기다 직접 이름을 쓰시면 돼요. 모르잖아요. 물음표 누르시면 됩니다. 물음표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W420 그리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스타일이 바뀝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벽단면은 노란색이죠. 자, 벽단면을 노란색으로 해서 그려보죠. 멀티라인. 자, 어떤가요? 선이 한 번에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세요. 어디 있나요? 저스티피케이션이 지금 바툼에 잡혀 있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리고 놓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는 테두리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테두리만 그리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클로즈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깔끔하게 싹 정리가 돼요. 그러면 벌써 벽단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실까요? 자, 멀티라인 스타일 W200.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심선에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쭉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벽체가 거의 완성이 됐죠. 제가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자, 비교를 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 비교를 할 겁니다. 옵셋 100mm. 기존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해야 해요. 전부 다 100mm 옵셋을 하고 이것도 숙련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레이어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 레이어 맞춰야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에 필렛. 자,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겠네요. 자, 어때요? 작업하는 게 지금 되게 편해 보이나요? 아니면 많이 바빠 보이나요? 지금 많이 바쁘죠?
자, 여기도 아직 안 됐네요.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옵셋 100mm, 아니 120이죠. 옵셋 120mm. 다시 옵셋 100mm. 손이 많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그려요. 옛날 방식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 그리고 자, 어떤가요? 이 방식보단 멀티라인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멀티라인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명령어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꾸준히 개발되고 개량되고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멀티라인이에요. 자, 보세요. ML 스타일 수정이 안 돼요. 왜 수정이 안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도면에 그렸잖아요. 수정이 안 돼요. 한번 도면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걸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걸 싹 지워야 수정이 가능해요. 불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지금 선이 여기 조금 삐죽삐죽 나갔잖아요. 그죠? 트림. 되나요? 안 되나요? 트림이 안 돼요. 트림.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 트림 명령어가 안 붙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되냐? ml edi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편집해야 합니다. ml edit입니다. 자, 제가 이쪽에다가 선을 멀티라인을 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제가 이렇게 3개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ml edit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ml edit 명령어를 이렇게 딱 절반 나누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3등분 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3개를 다시 이렇게 3등분 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렇게 2개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 T라고 합니다. 닫힌 교차, 닫힌 T. 오픈 크로스, 열린 교차. 머지 크로스. 머지가 병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합쳐진 교차 이런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통과하고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끊어지고 통과하고 닫힌 교차된 거 맞습니까? 얘가 끊어졌잖아요. 밑에 있는 애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픈 클로스입니다. 열리고 통과하고. 자, 가운데 통과된 거 보이시죠? 여기는 열렸는데 가운데는 통과됐습니다. 다시 봅니다. 머지 클로스. 합쳐진 거예요. 병합된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로선을 먼저 선택하고 가로선을 나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로선 먼저 선택하시고 가로선을 나중 선택하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ML 에디트. 자, 이번엔 클로즈드 T입니다. 남을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 위에를 없애고 여기를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남길 때를 클릭합니다. 남길 때 클릭하고 통과할 거 클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닫힌 거 맞죠? 다시 볼까요? 오픈 T입니다. 남길 때를 클릭하고 통과할 걸 클릭합니다. 여기 가운데 오픈되어 있지만 중심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픈 안 됐죠? 다시 머지 T. 남길 때 클릭하고 통과할 때 클릭하고. 자, 어떤가요? 가운데도 머지 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또 볼까요? ML 에디트. 이번엔 코너 조인트입니다. 코너 조인트란 얘기는 모서리 끝단입니다. 끝단을 이렇게 조인하는 겁니다. 코너 조인트. 자, 한번 해보시죠. 코너 조인트는 필렛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멀티라인 에디트. 자, 일단 여기 애드 버텍스하고 딜리트 버텍스는 조금 냅두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커트 싱글, 커트 올. 커트 싱글은 이와 같이 하나의 요소만 잘라주는 것. 요게 커트 싱글입니다. 한 개의 요소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위치 상관없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전체를 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얘가 토막이 난 거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가 가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림처럼 잘라내버린 게 아니고 얘는 말 그대로 요 부분만 감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커트한 것들을 용접하는 것. 조인과 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선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용접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멀티라인. 제가 멀티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 여기 꼭지점들 있죠? 요걸 벌텍스라고 합니다. 벌텍스는 바로 이렇게 구부러진 점들을 벌텍스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점이란 뜻입니다. 즉, 이런 점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쓰는 명령어가 add vertex, delete vertex입니다. 자, 위에서는 분명히 구부러졌으니까 벌텍스가 존재해요. 근데 아래는 벌텍스가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립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립에 있는 요 포인트 있잖아요. 얘가 벌텍스 위치에 따라서 하나씩 나타납니다. 자, 딜리트 벌텍스. 꼭지점을 삭제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인트들이, 아니, 그립이 사라진 거 맞습니까? 같이 사라져요. 딜리트 벌텍스.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이 깨끗하게 일자로 바뀝니다. 이번엔 add verte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ML 에디트, add vertex. 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죠?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립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delete vertex.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주면, 자, 사라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add vertex. 자,
추가된 거 맞습니까? 네. 클릭한 다음에 이동해 보세요. 스트레치 기능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정점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젠 여기를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자, ML 에디트. 자, 오픈티나 머지티를 쓰면 되겠군요. 이렇게요. 저는 머지티를 썼습니다. 자, 머지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리 끝냈습니다. 자, 멀티라인은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이상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구멍을 내야 돼요. 이런 데다가 창문 자리를 내야 되는 거죠. 개구부라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멀티라인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런 부분들 잘 됐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거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보겠다고 애쓰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해 명령을 씁니다. 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분해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분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얘는 여기서 저장해 두세요. 이거 활용해서 또 쓸 겁니다. 자, 저장. 저는 오늘 날짜로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폴리라인은 특징이 있었죠.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폴리라인은 두께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P라인을 명령을 내리고 시작점을 찍으면 이렇게 하프 위드와 위드, 하프 위드는 반폭이고요, 위드는 폭입니다. 하나만 쓰면 돼요. 위드, 자 10mm. 그 다음 보시면 스타트 위드, 엔드 위드 두 번 넣습니다. 자, 어떤가요? 선이 굵어진 선 그려지나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0mm, 0mm. 선이 두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위드 10mm, 10mm. 자, 어떤가요? 선 굵기가 바뀌었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P라인, 위드 0엔터, 0엔터, 위드 10엔터, 0엔터. 화살표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위드 0엔터, 10엔터. 그런데 끝나는 부분이 10으로 끝나니까 계속 10으로 간단 말이죠. 위드 0엔터, 0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P라인 위드 0엔터 10, 아이고, P라인 위드 0엔터 10엔터, 위드 0엔터 0엔터, 위드 10엔터 0엔터.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 시작점을 지정하고요. 클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크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고요. 다시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나머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냐고요? 라인하고 서클하고 아크로 그려서 다 조인으로 연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P라인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P에디트입니다. P에디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폴리라인 에디트라고 해서 이렇게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자, P에디트 그리고 폴리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폴리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와요. 맨 처음에 오픈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이유는 이 도형 자체가 클로즈, 즉 닫힌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메뉴를 누르면 이와 같이 오픈이 돼요. 오픈과 클로즈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얘는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D를 할 때 폴리라인으로 선을 만들고 그리고 3D로 만들거든요. 이때 절대 조건이 닫힌 도형이어야 합니다. 즉 클로즈된 도형이어야만 해요. 그걸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P에디트를 이용해서 눌러보면 이 도형이 오픈되어 있는지 클로즈되어 있는지 알아요. 자, 오픈되어 있다면 클로즈라는 메뉴가 뜰 거고 클로징 되어 있다면 오픈 메뉴가 뜰 겁니다. 이 명령어 가지고 체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pEdit입니다. 자, 에디트 버텍스는 무시하고요. 피트하고 스플라인하고 디커브까지 보겠습니다. 피트 곡선으로 이렇게 바꾸기예요.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디커브는 다시 직선으로 만들기예요.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pEdit 선택하고 피트 곡선 선택하고 그리고 스플라인 곡선 곡선으로 바꾸면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왼쪽에 있는 스플라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점을 통과하는 곡선, 그게 스플라인 곡선이고, 아니 피트 곡선이고, 얘는 피트 곡선입니다. 피트 곡선은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고, 스플라인 곡선은 접점으로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접선으로 지나가는 곡선이에요. 자, 하나만 더 카피해 볼까요? pEdit 디커브. 자, 카피.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눌러보면 이렇게 접점으로 들어가요. 접점으로 들어가는. 즉, 이 선과 이 선의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고, 피트 곡선은 이렇게 통과하는 곡선으로 그려지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진짜 써야 될 명령어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제가 얘를 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분해했어요. 그리고 얘를 폴리라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제 분해했습니다. 이렇게 분해했어요. 그리고 얘를 폴리라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뭘 쓴다고요? 원래 조인을 썼어요. 그죠? 자, pEdit. 원래는 이게 우선이에요. pEdit가 우선입니다. 선택하고, 아니, 자, 카피를 했습니다. 제가 한 복사해 놨어요. pEdit 선택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Do you want to? 너 정말 원하니?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yes죠. 그러면 일단 요만큼 폴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조인 기능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때 조인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폴리선으로 바뀌어요. 자, 조인입니다. 이거 지금 쓰는 건 커맨드 조인이에요. 자, 폴리선으로 바꾸는 거 보이시나요? 네.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보시죠. pEdit에서는 바로 이 조인 명령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해치 명령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입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해치예요. 해치가 해치입니다. 얘를 해칭이라고 쓰기도 하고 해치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ng는 뒤에 ing이 붙었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뭐뭐 하고 있는 중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치는 주로 언제 들어가냐면 단면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단면 부위 표시, 그 다음에 재질 혹은 질감 표현. 단면 부위나 혹은 재질이나 질감 부위. 단면도 마찬가지겠네요. 단면도 어쨌든 재질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칭의 역할은 단면이나 혹은 재질이나 질감 등을 표현하는 때 쓰는 게 해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바닥 있죠. 바닥이 네모난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해치로 표시합니다. 자, 또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자, 얘를 보시죠.
여기 빗금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왜 빗금을 그렸을까요? 왜 여기다가 빗금을 그렸을까요? 자, 건축 인테리어 평면도에서는요, 평면도는 바닥에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바닥에서 대략 120, 1200mm 되는 위치, 여기를 싹 잘라냅니다. 그리고 천정을 훅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 이게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평면도입니다. 그러면 120mm, 1200mm 되는 바로 여기를 잘랐잖아요. 이 벽을. 이 벽이 잘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벽 안쪽에 대한 모습이 보이겠죠. 이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끈을 딴 자, 얼굴 면자.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 중간에 딱 잘랐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죠? 이게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단면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겠죠. 어디는 구멍이 나 있고 어디는 이렇게 재질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 난 데는 구멍 난 걸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 내부가 채워진 부분은 해칭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처럼요. 지금 여기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단열재는 구멍 난 거예요. 여기다 단열재를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벽단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니까 꽉 채워져 있는 거고, 여기는 단열재니까 비워져 있는 거고, 여기는 시멘트로, 아니 벽돌로 마감했으니까 뭔가 채워져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혹시 그 옛날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한 60년대나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보신 적 없나요? 옛날 드라마를 보면, 한 60년대 드라마를 보면 여치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오락이 있어요. 여치기라는 오락이 있어요. 선생님은 해보셨을 거예요. 엿장사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고무신도 가져가고 뭐 이것저것 가져가서 엿이랑 바꿔 먹는데, 이렇게 길다란 가락엿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뚝 끊어 가지고 그 보면 이렇게 구멍이 몇 개 났나, 이거 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거거든요. 오락하는 거거든요. 더 적게 난 사람이 이긴다 그랬나? 많게 난 사람이 이긴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여치기인데, 엿을 뚝 끊으면 엿이 이렇게 있으면, 엿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이렇게 나 있겠죠. 그죠? 저런 구멍을 빼고 나머지 여기가 엿이 만들어진 단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면 부위에 질감을 표시하는 것. 이 질감이 뭐다? 이 질감이 철근 콘크리트다. 이 질감이 나무다. 이 질감이 스틸이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것. 철이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것. 그게 해칭의 주 역할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패턴이 들어가잖아요.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바닥에 무늬나 패턴 등을 표현하는 것. 이게 해칭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면을 설계하게 되면, 자, 여기 거실이잖아요. 그죠? 요즘 강화마루 쓰잖아요. 그럼 강화마루 패턴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욕실이잖아요. 욕실이면 욕실에 대한 해칭을 해줘야 돼요. 욕실 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치. 그리고 이렇게 타일을 찾는 겁니다. 많아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음, 250mm 이렇게요.
그러면 바닥 타일이 완성이 됐죠.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해치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표현시킬 겁니다. 바닥이 여기는 타일이구나, 여기는 나무구나, 여기는 철이구나,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해치의 역할입니다. 자, 요건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자, 해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그려보죠. 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해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죠. 자, 해치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이 위에 대화 상자가 싹 바뀝니다. 이 대화 상자를 가지고 작업하면 돼요. 물론 커맨드 라인에도 있어요. 커맨드 라인에도 나오는데 이 커맨드는 무시하시고 이 위에 리본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순서대로 경계 선택하기, 패턴 선택하기, 그 다음에 크기랑 방향 지정하기, 그러니까 속성 지정하기, 그 다음 원점 지정하기, 나머지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셀렉트하고 픽포인트하고. 자, 셀렉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셀렉트 명령어 누르시고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경계가 지정이 되는데, 자, 경계가 여기까지예요. 그죠? 얘에 대한 경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들어지다 말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경계가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다 맙니다. 서클, 렉탱, 자, 해치, 이런 경우라면 괜찮아요. 이런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셀렉트 할 때는 이렇게 경계가 삐죽삐죽 삐져나간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해치, 여기 보시면 픽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 픽포인트는 인터널 포인트, 즉 내부 경계점을 클릭합니다. 내부 점을 클릭하면 CAD가 알아서 경계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닫힌 도형이어야만 합니다. 열린 도형이면 경계를 못 찾겠죠. 자, 보세요. 픽포인트 클릭합니다. 그럼 경계가 알아서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경계 알아서 찾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치. 자, 클릭하면 CAD가 알아서 경계를 찾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넘어갑니다. 패턴이 나와요. 눌러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적당한 패턴 쓰시면 됩니다. 적당한 패턴들을 지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크게 패턴이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솔리드예요. 첫 번째는 솔리드입니다. 맨 위에 있어요. 솔리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세 번째가 중간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이고, 마지막은 맨 아래에 있는 유저 디파인입니다. 자, 첫 번째 솔리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솔리드는 그냥 색상 채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레이어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쫓아갑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패턴은 여기 속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요 두 개의 속성. 하나는 각도고 하나는 크기입니다. 자, 앵글이네요. 45도. 45도로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각도입니다. 5배. 5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3배.
0도. 자, 각도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렇게 두 개의 값만 이용하고 패턴을 넣고 이렇게 두 개 값 이용해서 각도와 크기를 바꿔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보통 라이너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선형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이 무슨 의미냐면 그라데이션도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현상,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노을 같은 경우 있죠. 하늘색에서 태양색으로 이렇게 그 색이 변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라디언트는 여기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각도와 색상을 여기서 지정해줘요. 이렇게요. 빨간색에 초록색.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파란색에 녹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실린더형도 있고 스피어컬, 즉 구슬 형태의 혹은 반구슬 형태의 이런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유저 디파인이 나옵니다. 유저 디파인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크기가 실제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로 제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mm 그러면 50mm. 자, 크니까 15mm로 해보죠. 15mm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15mm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쓰여요. 이런 바닥 패턴 같은 경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저 디파인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패턴 기입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프로퍼틱스, 즉 속성을 누르면 여기 더블이라는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체크 무늬로 바뀌어요. 더블은 체크 무늬를 뜻합니다. 하나만 빨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레이어를 바꾸려면 되게 불편해요. 홈 탭을 눌러서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성창을 누르면 여기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는 여기 속성창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레이어는 속성창에서 바꿉니다. 바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set orig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t origin이 뭐냐면 원점의 위치란 뜻입니다. 해치가 시작되는 원점의 위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set origin을 이용해서 set origin 누르시고 원점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점이 바뀌게 됩니다. set origin 그리고 클릭. 그럼 이와 같이 원점의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오리진을 왜 바꿀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치. 자, 그 다음에 패턴을 자, 이렇게 제가 벽돌로 바꿔봤습니다. 자, 보시면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중간에 이만큼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벽돌이라면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혹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쓰는 겁니다. set origin 클릭. 그러면 여기서부터 벽돌이 쌓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set origin. 그러면 벽돌을 여기서부터 쌓아서 이렇게 작업한 게 되겠죠.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요, 패턴에 시공 시작점을 종종 넣어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set 오리진을 이용해서 시공 시작점을 맞춰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자, 제가 해치를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Associative라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해치에서는 이 Associative가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했습니다. Associative가 뭐냐면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연관성, 즉 해치와 경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간에 경계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재계산합니다. 경계를 옮겨버리면 재계산해줘요. 이게 연관 해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이와 같이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재계산해 줍니다. 이게 연관 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눌러 보시면 자, 세퍼레이트 엣지, 그 다음 아우터 아이슬란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엣지하고 아우터 아이슬란드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자, 세퍼레이트 엣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경계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패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눌러보면 하나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럴 때는 별도로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별도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치를 경계별로 분리하기. 그러면 이렇게 경계별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습니다. 렉탱글. 얘를 바꿔볼까요? 렉탱글, 다시 렉탱글, 다시 렉탱글, 또 다시 렉탱글. 자, 이렇게 경계 안에 경계가 있고 그 안에 다시 경계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안에 경계가 들어 있는 경우 해치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일단 전체를 다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인식을 해줘요.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이때 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얘예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즉 외곽선만 인식하기. 노멀 아이슬란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노멀 아이슬란드예요. 노멀 아이슬란드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멀 아이슬란드라면 이렇게 들어가요. 해치. 자, 노멀 아이슬란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노멀 값이에요. 근데 기본 값은 아우터 아이슬란드가 기본 값이죠. 이레이즈. 다시 해치. 자,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즉 외곽만 경계로 인식하기.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그노, 경계 무시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가 해치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해치를, 아니 경계를 첨삭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추가 삭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그노어 디텍션이 아니더라도 노멀 아이슬란드라도 이렇게 경계를 얼마든지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리무브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리무브로 뺄 수도 있고 혹은 셀렉트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건 아차 잘못하면 시스템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커서를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이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자, 요런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파일 탭, 디스플레이 탭, 오픈 앤 세이브 탭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중에 파일 탭이요. 파일 탭에 보면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이 항목을, 그러니까 이 경로를, 이 주소를 복사할 겁니다. 이 주소를 복사할 거예요. F2키 누르면 선택이 돼요. F2키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맨 첫 번째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F2키를 한 번만 눌렀다 떼세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 자, 오케이.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보세요.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요 항목 있죠. 여기가 주소줄인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라는 겁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오토캐드 서포트 폴더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와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파일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얘입니다. acad.iso.pat, 그 다음 acad.iso.lin, 그 다음에 acad.pgp. 우리가 봐야 될 파일이 이렇게 세 개예요. acad iso.pgp 아니 pat acad iso.lin acad.pgp 이렇게 세 개입니다. 얘가 해치 정의 파일이에요. 얘가 선 모양 정의 파일이고요. 얘가 단축키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워지거나 얘네들이 없어지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심히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cad.iso.pat 파일 먼저 iso가 붙어야 됩니다. 전에 학생 보니까 acad.pat 불러다 놓고 막 작업하고 선생님 안 돼요 그래요. 이 두 개는 iso의 영향을 받는 거고 얘는 iso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단축키라.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오토캐드 해치 패턴 커스터마이즈드 for ISO 스케일링. 오토캐드 해치 무늬 커스터마이즈. 네, 커스터마이즈 했답니다. ISO 크기로. 제가 여기다가 몇 줄 쓸 테니까 한번 따라 써보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플루어 패턴 0, 0,0, 0,100 90, 0,0, 900, 450, 100, -1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로 들어왔습니다. 렉탱
900이니까 네, 골뱅이 5000, 5000. 제가 5000에 5000짜리 사각형을 그렸고요. 여기다 해치를 넣어보죠. 해치 그리고 클릭. 자, 패턴의 맨 첫 번째로 갑니다. 왜냐면 맨 첫 번째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플로어 크기는 1이고요. 어떤가요? 패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만든 패턴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별표를 찍고요. 별표를 찍고 패턴의 이름을 씁니다. 쓰는 방법이 이래요. 별표는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 다음 패턴의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그 다음에 쉼표 쓰고 설명입니다. 우린 주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간격, 즉 X 거리, 쉼표 Y 거리, 그 다음에 간격, 선 길이, 쉼표 간격,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면 이거죠.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세요. 0,0에서 이렇게요. 자, 보시면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선을 그리란 얘기죠. 어디서부터요? 0,0에서 0,0에서 선을 그냥 무한대로 쭉 그리세요. 근데 그 다음 선의 위치, 선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선의 위치가 0,100에서 이렇게, 그 다음 0,100, 그 다음 0,100,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도록 쓴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은 90이죠.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는데 0,0에서 그리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얘예요. 간격입니다. 0,0에서 그리는데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다시 100mm 그리고 이렇게요. 두 번째 위치는 어디냐면 900에 450에 만들어져라 이거죠. 왜냐면 이런 류의 패턴의 길이가 900이거든요. 이런 강화마루 패턴의 길이가 900이거든요. 그래서 900에 450에 만들어져라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선이에요. 맨 뒤에 있는 점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건 지워볼까요? 이제 다시 요만큼 지우고 저장하고 끕니다. 자, 그 다음에 acad iso.line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을 오픈해 보시죠. 얘는 라인 패턴입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별표 똑같아요. 해체랑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름입니다. 자, my 센터 라인 그 다음에 A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선의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A자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이나 간격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점선으로 바로 나와요. 10mm 그리고 15mm 그리고 마이너스 2mm 건너뛰고 2mm 그리고 마이너스 2mm 건너뛰고 자, 요렇게요. 자, 저장하고 선의 모양을 불러와 보죠. 레이어. 자, 로드. 그러면 마이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불러왔어요. 자, 라인. 그리고 마이 센터로 바꾸면 자,
아, 얘가 큰 거구나. 자, 이렇게 15mm, 2mm, 2mm, 2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역시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별표를 쓰고 선 모양의 이름을 쓰고 설명을 쓰고, 그 다음에 해치하고는 달리 얘는 방향이 없어요. 얘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A자 쓰고 선의 길이, 간격, 길이, 간격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길이와 간격만 들어가요. 선의 길이, 간격, 길이, 간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삭제하고요. 저장합니다. 자, 이번엔 acad.pgp라는 파일을 오픈할 겁니다. 자, 이 파일 acad.pgp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의 약자입니다. pgp란 얘기는 프로그램 파라미터의 약자예요. 얘는 오토캐드를 껐다 켜야만, 오토캐드를 다시 실행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한 중간쯤 내려가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이시나요? 아크의 단축키는 A라는 사실. AA는 에어리아.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C는 서클. 찾으셨나요? 네, 여기다 쓰는 겁니다.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먼저 단축키를 씁니다. 별칭이에요. 별칭을 쓰고 쉼표, 그 다음에 별표 쓰고 풀 커맨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단축키를 내 마음대로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다만 얘는 캐드를 껐다 켜야 됩니다. 캐드를 껐다 켜야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방법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